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아이쿠 3기 문승기입니다. 오늘 지난주 발표를 기억을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그 제가 그때 설명했던 태스크가 이제 그 2D 좌표를 3D로 역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변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3D 환경을 2D로 담은 그 카메라의 내부 정보를 알아야지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카메라 인트린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카메라에 대해 설명하자면, 카메라는 3D에서 2D로의 프로젝션을 수행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카메라 모델은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인트린식이 뭐냐 하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뭐 렌즈와 이미지 사이 거리라든지, 뭐 초점 거리, 뭐 카메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카메라 렌즈의 중심에서 뭐 이미지 센서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 뭐 이상적으로는 이미지 센서의 중심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미지 센서가 얼마나 이제 양옆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인지, 아니 평행 사변형 모양인지, 뭐 그런 걸 따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뭐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트린식이 있으면 익스트린식이 있는데, 이건 카메라 외부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카메라 회전은 어떻고, 카메라가 그 환경에 위치하는 좌표는 어디인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냥 그림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픽셀이 있는 그 면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아까 언급했던 그 스큐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이제 그 여기 있는 x, y 요 벡터는 그 이미지 상의 좌표이고, 이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 x, y, z, 그러니까 3D 좌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빨간색은 인트린식 좌표, 그 인트린식 파라미터이고, 여기 녹색은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 연산을 수행을 해서 2D를 3D 좌표로 어, 역변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백그라운드이고, 이제 제가 설명할 논문은 Deep Geometry Aware Camera Self-Calibration from Video라는 논문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카메라 인트리식 파라미터를 비디오만 보고 바로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략히 설명하자면 카메라로부터 3D 월드 정보를 재구성하려면 인트린식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한 인트린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인트린식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메일 비디오만 보고 인트린식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인데 특히나 저희 그 VR 같은 그 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디오가 이렇게 양눈에 한 쌍이 있는 그런 비디오가 있고 이제 그걸 스테레오 비디오라고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찍는 비디오 그러니까 비디오 하나밖에 없는 그걸 이제 모노큘러 비디오라고 하는데 이 모노 비디오 하나만 보고 인트리식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이 이 딥 비주얼 슬램 시스템에다가 이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이 번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추가를 한 건데 상당히 다 어려운 단어들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 뭐 카메라에 대한 그 기존의 정보가 없어도 인트린식을 추론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 슬램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쓰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적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인데 그냥 한마디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로 들어온 이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월드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이 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동시에 이렇게 매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카메라 사용하니까 카메라의 특성이 필요하겠죠.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대략 이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림이라는 게. 보시면 카메라 궤적이 있고 이 카메라 궤적도 트래킹을 하고 이 주위의 월드까지 다 재구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카메라의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얻는데 이제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뭐냐고 하면 그 보통 이제 캘리브레이션 할 때 타겟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 무늬가 있는데 이걸 카메라 촬영을 해서 이 바둑판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고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역연산을 통해서 인트린식을 얻는데 이제 그거 없이도 그냥 이미지나 뭐 이미지 시퀀스를 통해서 그 비디오가 되겠죠. 이제 타겟 없이 인트린식을 바로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어프로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싱글 이미지 아까 얘기했던 뭐 타겟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추론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시퀀스를 그냥 줘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또 인간이 미리 정보를 주어야지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제 그래서 딥러닝 방법론을 여기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게 이렇게 어,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클래식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고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C인데 요건 이제 리커런트하게 추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딥러닝 활용하는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 어, 이 SCBA라고 불리는 레이어를 네트워크에 삽입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다른 네트워크에 삽입을 해서 인트리식을 같이 추정을 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슬램 태스크를 수행하는 기존의 모델이 있는데 이 드로이드 슬램이라고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존재를 하는데 이 모델에다가 이제 SCBA 레이어를 통합을 해가지고 인트린식도 같이 추정하는 동시에 정확성을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SCBA라고 했는데 셀프 캘리브레이팅 번들 어저스트먼트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번들 어저스트먼트가 뭐냐 하면 어 일단 번들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번들 오브 레이 그러니까 이 빛이 그이 이 광선 그 여러 광선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점들의 정확한 위치를 보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어, 각 시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광선들이 있는데 이 광선들을 이 광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이 이미지상의 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역으로 추론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캘리브레이션 이거는 비디오 하나를 보고 인트린식을 바로 추론하는데 이제 씬을 찍다 보면 어, 첫 번째 프레임이랑 두 번째 프레임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사물을 찍고 있으니까 또 이제 또 컨시스턴트한 부분이 있겠죠. 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인트린식을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션인데 이건 좀 수식이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 설명할 테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핑하는 이런 매트릭스가 있고 또 이제 인버스 프로젝션 하는 매트릭스가 있고 또 이제 카메라 모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핀홀 모델이라고 바늘구멍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카메라가 있고 근데 저희가 쓰는 카메라는 그 바늘구멍이 아니라 렌즈를 사용하죠. 그 렌즈를 사용하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니파이드 카메라 모델을 쓰는데 이게 왜곡이 얼마 되는지를 표현하는 파라미터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수식이 피놀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유니파이드 카메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이 피놀이고 오른쪽이 유니파이드입니다. 보시면 이제 렌즈가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멀티뷰 컨스트레인트를 알아야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어 그러니까 여러 시점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한 물체의 여러 시점을 바라본 이제 이미지를 이제 쌍을 갖다가 그 물체 그 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력은 같은 카메라로 찍은 두 개의 이미지 IJ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가 움직일 테니까 그 모션이 있겠죠. 그 모션을 GIJ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IJ 사이의 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미지 I에 있는 그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UIL이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는 이미지 J에 있는 그 점을 포인트 UJL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선 UIL을 역변환시킵니다. 그럼 이제 3D 좌표로 바뀌게 되겠죠. 이제 거기다가 GIJ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카메라가 움직인 만큼 그 점도 똑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파일을 통해서 어, 다시 그 2D로 투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어, 얼마나 달라진지 확인해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셀프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 일단 모델의 인풋은 이미지 페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페어가 들어오고 또 이미지 페어의 각 이미지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병을 찍다가 갑자기 180도 돌려가지고 다른 부분을 찍으면 이게 정확히 추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I에 대한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제 이에 대응하는 잠시만요. 어, 이에 대응하는 그 이미지 J의 픽셀을 다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픽셀의 그 첫 번째 프레임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두 번째 이미지의 그에 대응하는 픽셀을 추론을 합니다. 이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하게 되고 또 이거를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 값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이제 컨피던스 웨이트도 함께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또 행렬이 되겠죠. 이것도 수식인데 요건 이제 코스트 함수입니다.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요게 식이 나오죠. 일단 파이 인버스로 다시 3D 좌표로 바꾼 다음에 이 카메라의 무브먼트를 적용을 시키고 그다음 다시 파일을 통해서 그 이미지 상의 2D 좌표를 변화를 시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 얘가 목표하는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값의 차이를 다 계산해가지고 요 에러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랑 세타랑 이 Z가 세타가 이제 인트린식이고 G가 무브먼트이고 이 Z가 이제 뎁스인데 이제 요거를 에러를 가장 적게 하는 요 세 가지를 찾으면 이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가우스 뉴턴 메소드로 수행을 하는데 요 부분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이 레이어를 드로이드 슬램 모델에다 적용을 했는데 우선 드로이드 슬램은 아까 얘기했던 그 슬램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의 소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이 드로이드 슬램은 리커런트하게 그 추정을 하는데 그 실제 RLM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요 드로이드 슬램 안에 덴스 번들 어저스트먼트라는 요 레이어가 있는데 요거를 요 저자들이 개발한 SCBA로 교체를 한 겁니다. 작동 방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미지 페어를 받아가지고 뭐 CNN으로 각 이미지의 이제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이 피처 간의 코릴레이션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G랑 Z랑 세타랑 그러니까 그 인트린식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그 다음 프레임이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이미지의 플로우도 추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뭐 제일 밑에 있는 5개의 이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미지 I랑 J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연속된 프레임이 들어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미지 각 픽셀의 속도를 추론을 합니다. 플로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 색깔은 그 각 픽셀의 속도를 시각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X 컴프랑 Y 컴프가 있는데 이거는 X 방향으로 얼마나 이 값을 이제 반영을 할 것인가, 얼마나 이게 확실한가를 나타낸 매트릭스이고 Y는 Y 방향으로 얼마나 이 값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는 이 드로이드 슬램에다가 SCBA를 적용한 이 모델의 다이어그램인데 보시면 이제 SCBA를 제외하고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드로이드 슬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GRU가 있죠.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요 사이에 SCBA를 끼워 넣어 가지고 인트린식을 같이 추론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드로이드 슬램이 원래 이 플로그랑 뎁스를 추론하는데
이제 SCBA를 넣어가지고 인트린식을 같이 추론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뭐 여러 데이터셋을 다 사용을 하는데 일단 매핑 에러, 그러니까 그 픽셀을 다시 매핑을 했을 때 어, 얼마나 그라운드 트루스랑 차이가 많은가 요거를 나타낸 것인데 가장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런타임도 타 모델에 비하면 거의 가장 짧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메모리 소모량은 아무래도 이제 어, 좀 다른 모델에 비해서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장점이 디스토션이 있는 경우에도 작동을 잘 하는데 보시면 B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그 기둥 같은 게 약간 어안 렌즈 효과가 되면서 조금 왜곡이 생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된 경우에도 이런 식의 에러가 상당히 적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트린식에 주어지지 않고 그냥 임의로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인풋으로 줬을 때 이게 원조 모델인 드로이드 슬램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작긴 하지만 이 검은색 선이 이 원래 카메라의 궤적이고 이 주황색이 드로이드 캘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논문에서 구현한 모델이고 이 파란색 점선이 드로이드 슬램 원조 모델입니다. 보시면 드로이드 캘립이 거의 GT에 근접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에러율도 보시면 드로이드 캘립이 월등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델인데 한계점이 뭐냐고 하면 어, 쉽게 말해 그러니까 촬영 시에 왜곡이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잔상이 존재한다든지 하면 좀 추론하기 어려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리미테이션이고 컨클루션은 이제 이외의 모노 비디오, 그러니까 그 양한 비디오가 아니라 단한 비디오로도 카메라 인트린식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어프로치를 찾아냈다는 의의가 있고, 또 카메라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뭐 바둑판 모양의 그런 타겟이나 뭐 카메라에 대한 기존의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제 3D 역변환을 가능했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